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덕수가 이완영 이후에 최고의 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덕수는 국회에 오지 않겠다는 윤석열을 대신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 경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 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 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5개월이 지나 대통령인 척 국회에 나와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침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23일 IMF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1%로 반토막 낸 데 이은 2차 충격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경제팀입니다. 첫째, IMF의 전망 하락폭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고 IMF 한국 단장은 관세뿐 아니라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헌재 심판 방해가 경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경제 무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4분기 연속 0.1% 이하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는 내란 이전부터 최악입니다. 셋째, 국익 뒷전 대선 노름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졸박한 추경을 미루었고 추경 규모도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의 추경 및 경제정책 시정과 성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망상에 빠진 한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면 빨리 나가서 국민심판을 받으십시오. 한대행의 마지막 대행 임무는 국민의힘 당권파에 인공호흡 불쏘시개를 보태주는 단일화 들러리 대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개월 전 그렇게 좋다던 한덕수가 말한 경제가 12월 내란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두 경제 터머들이 망가뜨려 놓았고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하니 국회가 빨리 추경에 동의해달라 이겁니까?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면 국내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수십조 원짜리 선거운동을,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와의 매국적 협상을 통해 국익을 베팅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꼴입니다. 이혜영 교수는 한미관세 협상에 대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 협상팀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지우는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된다. 현 협상팀의 역할은 시간을 버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차기 정부의 협상팀은 판을 전혀 새롭게 짜야 한다. 한미 협상은 미중 협상에 의존적이다.
미국의 전략적 타깃은 중국이다. 따라서 한국을 미국 편에 줄 세워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기타국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대일, 대한협상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미국 내 사정을 볼 때 시간이 반드시 트럼프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결국 미중, 미EU 협상에 보폭을 맞추면서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있는 수십 개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카드도 필요하다. 이번 관세 협상이 관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통상 정책까지 내다보면서 움직여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국회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외쳤지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자, 이런 와중에 미국에 간 협상팀의 브리핑과 미국 측 브리핑이 전혀 달라 또 혼란과 분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결과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언했으나 정작 미국 측 베선트 장관은 오늘 우리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 중 이해에 기반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행할지 볼 것이다. 라며 최상목 브리핑과는 정반대 한덕수의 신속함에는 맞아떨어지는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한덕수의 탄핵의 시간이 왔고 이미 탄핵을 통한 대선 출마 효과는 진이 다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이제 한덕수와 그의 똘만인 최상목의 패키지 응징입니다. 과방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합니다.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의 바르시네요.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얼굴로 이사를 한 김건희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유서의 서명은 김건희 필체와 달라 타인이 위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면서 역시 김건희라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렸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5천만 원 신권 뭉치에 통일교, 건진, 김건희를 축으로 하는 국정농단은 저리 갈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부인, 다시 김건희로 회귀되는 내란 운명 공동체의 끝은 지옥불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